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제1회 수질환경 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최대 오염물질의 기준이 0.005mg/L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 33마이크로그램/L를 MCL까지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분말 활성탄의 최소 주입량을 계산하시오. 브로일리히의 등온 공식을 이용하고 K는 28, N은 1.61이라는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등온 합착식을 보면 M분의 X는 KCM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보면 M이라는 것은 뭐죠? M이라는 것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라는 것은 농도차. 농도차라는 것은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K 곱하기 C라는 것은 출구 농도 M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K와 N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상수를 뜻합니다. 그럼 먼저 농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대 오염 물질의 기준이 0.005mg/L이에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출구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33마이크로그램/L을 MCL까지 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값이 뭐가 되죠? 유입 농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유입 농도 33마이크로그램/L는 우리가 마이크로그램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0.033mg/L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를 동일한 단위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자, 따라서 입구 농도에 0.033mg/L, 출구 농도 0.005mg/L, M이라는 활성탄의 주입 농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K가 28, 그리고 C0가 0.005mg/L, 그리고 N은 1.61이죠. 따라서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활성탄의 주입 농도는 0.03mg/L예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0.03mg/L예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지금 mg/L로 계산을 하는데 g/m의 삼성으로 계산을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mg/L는 gm의 삼성과 단위가 동일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mg/L나 gm의 삼성으로 계산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동일하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의 단위는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회분식 반응조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99% 제거할 때 이 회분식 반응조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K는 0.35/hour 1차 반응식을 이용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 우리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식입니다. 반응조가 있어요. 반응조가 있고 반응조로 들어가는 농도를 C0라는 초기 농도, 다시 말해서 T가 제로일 때의 농도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CT, T 시간 후의 농도, 다시 말해서 CT는 반응조에서 제거되지 않은 농도를 뜻해요. 따라서 이 반응조에서 1차 반응식을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로 표현하죠. C0는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ln이라는 것은 자연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로그라는 것은 상용대수를 기준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나타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자연대수를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ln을 사용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상용대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면 ln 대신에 로그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1차 반응식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 자체에서 99%를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초기 농도가 몇 퍼센트가 되죠? 100%. 그럼 반응조에서 99%가 제거됐으니까 CT, T시간 후의 농도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1%가 되겠죠? 자, 따라서 100분의 100-99%를 하셔도 되고 100-99% 대신에 1%를 대입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K 0.35/hour 그리고 시간 T. 따라서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3.16hour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표면 부하율이 28.8m의 삼성 제곱미터 대인 한 침전지로 유입되는 부유물의 침전 속도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면 이 침전지에서 기대되는 전체 부유물의 제거율을 계산하시오. 자, 침전 속도의 단위는 cm/mini처, 각각에 해당하는 SS 제거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 자체 내에서 뭐를 기억을 먼저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표면 부하율과 침전 속도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 부하율과 침전 속도를 비교했을 때 침전되는 속도가 표면 부하율에 비해서 크거나 같으면 그 범위는 100% 제거되는 범위예요. 반면에 표면 부하율에 비해서 침전 속도가 작다고 하면 일부 제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거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침전 속도의 단위와 표면 부하율의 단위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자, 표면 부하율이 미터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를 단위를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죠? 미터 퍼 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터 퍼 데이를 센티 퍼 미니처로 단위를 먼저 바꿔야지 값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 부하율의 단위를 바꿉니다. 28.8 미터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는 미터 퍼 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2성. 자, 그리고 데이를 미니처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해서 V0라는 표면 부하율을 계산을 하니까 2cm/mini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데 침강 속도와 2cm/m가 동일하죠. 따라서 침강 속도가 표면 부하율에 비해서 크거나 같은 구간은 100%가 제거되는 구간이에요. 반면에 나머지는 일부 제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제거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침전 속도 곱하기 SS 제거율 나누기 표면 부하율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100% 제거되는 구간에서는 20%, 20%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일부 제거되는 구간에서는 침전 속도와 제거율을 곱하고도 하고 곱하고도 하고 전부 다 곱하고도 해요. 그런 다음에 뭘로 한 번 더 나눠주느냐 하면 표면 부하율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된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9.25%라는 총 효율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 부하율과 침전 속도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 100% 제거되는 구간과 일부 제거되는 구간을 구별을 해서 일부 제거되는 구간에서 일부 효율을 계산한 다음에 100% 제거 효율을 더해주면 총 제거 효율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폐수 1리터에 2.5g의 CH3COOH와 0.74g의 CH3COONA를 용해시켰을 때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하시오. 단 CH3COOH의 KA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CH3COOH는 뭐가 되는 거죠? 산이 되는 거죠. 산. 자, 그리고 CH3COONA는 뭐가 되는 거죠? 염기가 되는 거예요. 염기. 그러면 완충 방정식에서 pH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pKa 플러스 로그 염기 나누기 산의 농도예요. 그럼 먼저 염기와 산의 농도를 계산을 하죠. CH3COOH가 산, 그리고 CH3COONA가 염기니까 자, 각각에서 여러분들 지금 아세트산의 질량 농도가 1리터에 2.5g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2.5g per 리터. 자, 그러면 아세트산 1몰을 여러분들이 1몰은 뭐죠? 분자량 g이에요. 그죠? 따라서 분자량 g을 계산을 하는데 CH3COOH의 분자량을 보면 탄소가 12, 수소 1자리가 3개, 탄소 12, 16자리 5자리가 2개, 그리고 수소 1자리가 1개. 그래서 60g이 됩니다. 반면에 CH3COONA를 보시면 마찬가지 탄소가 12, H 1자리가 3개, 그리고 C 탄소 12, 그리고 16, 5자리가 2개, 그리고 Na 23이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82g이 돼요. 그래서 주어지는 질량 농도에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해서 곱해주면 돼요. 아세트산은 1몰 나누기 60g, 그럼 0.04몰/리터. 그리고 CH3COONA는
1몰 나누기 82g을 하시면 9.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퍼리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여기서 보시면 pK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P라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마이너스 로그를 뜻합니다. Ka라는 것은 산해리 상수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자, 따라서 pKa 대신에 마이너스 로그 Ka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자, 플러스 로그 염기가 지금 얼마죠? 9.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퍼리터 나누기 산은 0.04 몰퍼리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완충 방정식에서 pH는 4.12라는 값으로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다음은 정유 공장에서 기름을 분리하기 위한 조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유량이 3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기름 입경이 0.03cm, 기름의 밀도는 0.95g/cm의 삼성, 물의 밀도는 1.0g/cm의 삼성, 물의 점도는 0.01 포이저, 부상조이의 수심은 3.5m, 그리고 부상조이의 폭은 4.5m.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이저라는 점성도의 단위가 나와 있는데 점성도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성계수 또는 점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점성계수 마이크로의 단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CP라는 센티포이즈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P라는 포이즈가 그램 퍼 센티세크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그러면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자, 그리고 그램 퍼 센티세크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고칠 때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럼 센티포이즈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고칠 때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고칠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아요. 자, 그럼 1번 기름의 분리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번에 부상조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분리 시간을 먼저 계산할 거예요. 자, 분리 시간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분리 속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분리 시간이니까. 그래서 분리 속도 VF는 D의 제곱, 로 W 마이너스 로 SG 나누기 18 마이크로. 여기서 D의 제곱이라는 것은 입자의 직경이죠. 로 W라는 것은 물의 비중, 로 S는 입자의 비중, G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마이크로는 점성계수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뭐냐면 G라는 중력 가속도는 두 가지가 있죠. 9.8m/s의 제곱. 자, 그리고 980cm/s의 제곱이 있어요. 자, MKS라는 것은 킬로그램과 미터와 세크의 조합, CGS라는 것은 그램과 센치와 세크의 조합이죠. 따라서 MKS로 단위를 풀게 되면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CGS 단위로 문제를 풀게 되면 980cm/s의 제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VF라는 부상 속도는 입자의 크기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0.03cm예요. 그래서 0.03cm의 제곱. 여기서는 CGS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물의 비중은 1.0, 입자의 비중은 0.95,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CGS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980cm/s의 제곱을 대입합니다. 나누기 18 마이크로. 마이크로라는 게 점성계수죠. 자, 문제 조건에서 점성계수가 0.01 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포이즈가 단위가 그램 퍼 센티세크라고 그랬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부상 속도가 0.245cm/s가 됐어요. 그러면 분리 시간이니까 수심에서 부상 속도를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수심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3.5m. 따라서 수심 3.5m 나누기 부상 속도 0.245cm/s예요. 자, 그러면 단위를 환산합니다. 센티미터를 수심의 미터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취하게 되면 센티미터가 미터로 바뀌죠. 자, 그리고 시간을 바꿉니다. 우리가 분리 시간을 분으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위와 시간 보정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 23.81분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상조의 길이를 계산하죠. 그럼 부상조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은 자, 최적을 기준하면 되죠.
최적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또는 가로, 세로 수심 그리고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폭이 4.5m고 수심이 3.5m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Q라는 값이 유량입니다. 3만 미터의 삼성퍼대예요. 자, 그리고 지금 분리 시간을 계산했죠. 분리 시간이 23.81분이에요. 따라서 유량의 시간 단위가 대이고 분리 시간의 시간 단위가 분이에요. 두 개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해서 대의를 분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뭐를 계산할 수 있죠? 길이 L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31.50m라는 길이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리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분리 속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수심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상조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Q는 Q 다시라는 것을 성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용적 포이로 B를 넣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용적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예요. W 곱하기 L 곱하기 깊이. 자, 그리고 용적 포이는 유량 곱하기 시간. 그래서 최종적으로 길이를 계산을 하는데 시간 단위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계량 단위를 정확하게 보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에 보시면 정수장에서 25m의 수직고도 위에 있는 배수지에 관경이 200mm, 총 길이가 300m의 배수관을 이용해서 유량 2.0m의 삼성퍼미리터의 물을 양수하려고 한다. 다음에 주어지는 문제에 답하시오. 1번은 펌프의 총 양정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총 양정이라는 것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속도, 수도 고려하고 F는 0.03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펌프의 소요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시오. 물의 밀도는 1g/cm의 삼성이며 펌프의 효율은 75%를 기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총 양정을 계산하세요. 자, 총 양정을 계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총 양정을 계산을 해 주시느냐 하면, 자, 먼저 실량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량정이라는 것은 실제 높이를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보통 정수장에서 수직고도에 있는 배수지가 25m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량정은 25m입니다. 자, 그러면 총 양정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마찰 수두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마찰 손실 수두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마찰 손실 수두라는 것은 F라는 우리가 마찰 계수 곱하기 D 직경분의 L 길이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이에요. G라는 것은 중력과 속도, V라는 것은 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속도가 없으니까 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요. 유속 V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량 나누기 면적 대신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바꿔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유량이 얼마죠? 2.0m의 삼성퍼미리터. 그리고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직경이 얼마죠? 관경이니까 200mm. 그럼 200mm는 0.2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유속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유량의 분단위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초는 1분을 보정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06m/s라는 우리가 유속이 나왔죠. 그러면 관마찰 수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F라는 자리에 얼마죠? F가 0.03. 자, 그리고 직경은 200mm니까 0.2m. L이라는 관의 길이가 300m입니다. 그리고 G라는 중력과 속도는 정해져 있죠. MKS로 나타냈을 때는 9.8m/s의 제곱, CGS로 나타냈을 때는 980cm/s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도는 1.06m/s로 계산했죠. 제곱. 따라서 계산하시면 2.58m라는 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속도 수두를 계산을 합니다. 자, 속도 수두를 계산을 하게 되면 속도 수두라는 것은 2G분의 V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V라는 것은 1.06m/s로 계산했잖아요. 이 값의 제곱 나누기 2G.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이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57m가 되죠. 따라서 펌프의 총 양정은 실량정과 각종 손실수도 그리고 속도수도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속도수도를 무시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속도수도를 보정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속도수도를 고려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수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량정이 25m 그리고 각종 손실수도가 2.58 그 각종 손실수도가 뭐냐면 여기서는 마찰 손실수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속도수도가 0.057m 그래서 계산하시면 27.64m라는 값이 산출이 됐죠. 자, 따라서 펌프의 소요동력을 계산합니다. 그럼 펌프의 소요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식을 보시게 되면 배기 곱하기 효율분의 R이 비중량입니다. Q, 유량, 곱하기 H, 전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을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계산하죠? 전량정을 꼭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R이라는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이기 때문에 1000kg/m의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Q라는 값은 2.0m의 삼성/m죠. H라는 전량정 얼마로 계산했죠? 27.64m예요.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자, 배기 곱하기 효율은 0.75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1분은 60초라고 시간 보정을 해놨어요. 왜 시간 보정을 해놨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kW의 값이 102kg/ms거든요. 그래서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예요. 그러면 당연히 토출량이라는 유량이 가지는 단위도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분을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60분의 1을 반드시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요 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양수량이나 유량의 시간 단위가 반드시 세크로 대입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가끔씩 킬로와트 대신에 HP나 PS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HP나 PS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하면 마력이죠, 마력. 그런 경우에서는 계수가 얼마를 가지느냐 하면 75kg/m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배기 대신에 75를 대입을 하게 되면 HP나 PS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상당히 문제를 푸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설러지를 가압 탈수하고자 한다.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설러지의 발생량은 15m의 삼성/day. 설러지의 발생량 중에서 고형물의 양이 550kg/day, 물의 밀도가 1.0kg/L, 설러지 내의 고형물의 밀도가 2.6kg/L, 탈수 케이크 중에서 고형물의 농도가 40%, 탈수 여액의 고형물의 농도가 0.5%. 자, 문제 1번 탈수 케이크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문제 2번 탈수 여액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3번 1일 여액 중에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4번의 1일 탈수 케이크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탈수 케이크의 밀도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탈수 케이크의 밀도를 계산을 하는데 탈수 케이크의 밀도는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자, 여기서 설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함수율이 돼요. 자, 그래서 반을 나눕니다. 반을 나눠서 위쪽은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함량을 집어넣어요. 아래쪽은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비중이나 밀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러지 값, 여기는 고형물, 여기는 함수율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뭐가 주어져 있느냐 하면 고형물의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고형물의 농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죠? 40%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형물의 농도가 40%면 수분의 농도가 몇 %죠? 고형물과 수분을 합쳐서 100%가 되니까 6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형물의 밀도가 얼마죠? 2.6kg/L예요. 자, 그러면 물의 밀도는 얼마로 주어졌죠? 1.0kg/L. 자, 그러면 탈수 케이크 설러지거든요. 탈수 케이크의 밀도. 그러면 함량은 두 개를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100%. 따라서 탈수 케이크의 밀도를 계산하시면 1.33kg/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탈수여액의 밀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탈수여액의 밀도를 계산하는 경우에서도 식은 동일하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탈수여액 중에 고형물의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느냐면 0.5%예요. 그럼 탈수여액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탈수여액의 고형물의 농도가 0.5%면 그러면 수분의 함량은 몇 퍼센트죠? 100에서 0.5%를 빼면 99.5%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은 동일하게 2.6kg/L예요. 물의 밀도도 마찬가지 1.0kg/L죠. 자, 그리고 함량은 100%가 되니까 탈수여액의 밀도는 1.00kg/L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탈수 케이크의 밀도와 탈수여액의 밀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설러지의 발생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설러지의 발생량이 문제 조건에서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5m의 삼성 per day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15m의 삼성 per day 중에서 여액 중에 고형물의 양을 x라고 둬요. 그러면 탈수 케이크 중에서 고형물의 양은 15m의 삼성 per day를 기준하니까 여기에서 고형물의 양을 x라고 두면 탈수 케이크의 고형물의 양은 얼마를 두면 되죠? 15-x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액 중에 고형물의 양, 그리고 케이크 중에서 고형물의 양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액 중에 고형물의 양은 여액 중에 고형물의 양이 얼마죠? x m의 삼성 per day예요. 그 다음에 여액 중에서 탈수 여액 중에서 고형물의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0.5%. 그럼 퍼센트를 없애면 0.005. 자, 그리고 탈수 여액의 밀도를 1.00kg/L로 계산을 했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미터의 삼성을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크 중에 고형물의 양을 계산을 하는데 케이크 중에 고형물의 양은 15-x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탈수 케이크 중에서 고형물의 양이 40%니까 0.4. 그리고 탈수액의 밀도 얼마로 계산했죠? 1.33kg/L로 계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미터의 삼성을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고형물의 양은 여액 중에 고형물이 있고 탈수 케이크 중에 고형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형물의 양은 여액 중에 고형물의 양과 탈수 케이크 중에 고형물의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고형물의 양은 지금 문제 조건 자체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50kg/day예요. 따라서 550kg/day는 여액 중에 고형물의 양, 그리고 케이크 중에 고형물의 양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식 자체에 있는 x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14.10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탈수 케이크의 발생량을 계산합니다. 그럼 탈수 케이크의 발생량이라는 것은 탈수 케이크 중에 고형물의 양에 탈수 케이크의 밀도를 곱하면 돼요. 단위 환산에 의해서. 그럼 탈수 케이크 중에서 고형물의 양, 다시 말해서 탈수 케이크 중에 고형물의 양은 얼마죠? 15-x예요. 그럼 여기서 x가 얼마죠? 14.10 미터의 삼성 per day. 따라서 탈수 케이크 중에서 고형물의 양을 우리가 15-14.10 미터의 삼성 per day로 계산했으니까 탈수 케이크의 밀도는 1.33kg/L로 계산을 했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미터의 삼성을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가 없어지면서 kg/day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1197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지금 기사 문제에서도 복잡한 문제에 속하지만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제거장치, 스프레스라고 하죠. 제거장치의 역할을 두 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제거장치의 역할을 두 가지를 씁니다. 자, 역할은 분리 컬럼으로부터 용리된 각 성분의 검출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리액 자체의 전도도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목적 성분의 전도도를 증가시켜 높은 감도로 음이온을 분석하기 위함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제거장치의 역할은 분리 컬럼으로부터 용리된 각 성분이 검출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리액 자체의 전도도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 목적 성분의 전도도를 증가시켜 높은 감도로 음이온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9번 일반적으로 수처리를 위한 약품을 이용하는 응집에는 알카리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다음 무기 응집제에 대한 각각의 응집에 필요한 칼슘염 형태의 알카리도를 반응시켜 폴럭을 형성하는 완결 반응식을 쓰시오. 단 FeSO4, 황산철은 디오, 용존산소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용존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소리는 용존산소를 우리가 주입을 하라는 뜻이겠죠. 자, 첫 번째 보면 FeSO4, 7H2O, 황산철인데 물이 7개가 있으니까 7수화물이죠. 그리고 CaOH2, 수산화 칼슘의 반응이고 DO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Fa2SO4,3와 CaHCO3,2의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반응식과 계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FeSO4, 7H2O와 그리고 CaOH2를 반응시키는데 여기서 용존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생성되느냐 하면 FeOH3와 CaSO4와 H2O가 발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계수는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맞추려면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Fe2SO4, 3 그리고 CaHCO3, 2를 반응을 시키면 FeOH3가 발생하고 CaSO4, CO2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계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성되는 물질만 기억을 해서 나머지 계수는 암기를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기법 중에서 대안평가기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영향을 평가하는데 대안평가기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비용 편익 분석이 있고 목표 달성 매트릭스, 확대 비용 편익 분석, 다목적 계획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hợp 작공 중에서 입상활성탄 GAC와 분말활성탄 PAC의 특징을 2가지 서시오 되어 있어요. 자, 입상활성탄과 분말활성탄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는 거죠. 자, 입상활성탄이라는 것은 뭐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분말활성탄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 분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상활성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분말활성탄에 비해서는 hợp착 속도가 느려요.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들은. 자, 그리고 재생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분말활성탄에 비해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해요. 반면에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에서는 hợp착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hợp착 속도가 빠르죠.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상활성탄에 비해서 취급이 어렵습니다. 왜 취급이 어려울까요? 미세하기 때문에 비산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취급이 어렵죠. 자, 바로 나와 있죠. 비산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도 특징을 2가지씩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2가지씩만 서술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정수지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을 2가지를 쓰고 상태,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태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 방지제로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약품을 쓰느냐면 소석회,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알칼리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소석회는 고체 상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산가스라고 그래서 기체 상태죠. 그리고 알칼리제는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소석회의 화학식은 CaH2, 우리가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 그리고 알칼리제의 종류로는 수산화나트륨이 뭐가 되는 거죠? NaOH, 그리고 소다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알칼리제는 주로 고체상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소독에 비해서 오존의 장점을 6가지 써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로서 가장 강한 산화제가 오존입니다. 대신에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미리 제조해서 운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대신에 가장 강력한 살균제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설러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설러지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럼 먼저 설러지가 발생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염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염소 및 염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소독이에요. 왜 그러냐면 잔류성을 가진다는 소리는 그 찌꺼기가 잔류하기 때문에 잔류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UV라는 자외선이나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잔류성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용존 고용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러지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철 및 망간의 제거 능력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철이나 망간, 그리고 오존은 자체에 높은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염소에 비해서 높은 산화력을 가지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기화합물의 생분해성을 높인다. 그래서 분해를 잘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효과가 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이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소독물질의 생성을 유발하는 각종 전구물질에 대한 처리 효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오존의 장점 6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BOD 측정지 시료에 중금속 등의 독성 물질이 존재할 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중금속이 환원성일 때, 그리고 중금속이 미생물에게 독성이 있는 경우, 2가지로 우리가 나타내겠습니다. 자, 중금속이 환원성인 경우에서는 산화된다는 소리는 실제로 뭐와 결합하는 거죠? 산소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를 소모하면서 BOD의 과대평가를 유발하게 되고, 반면에 미생물에게 독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되겠죠. 독성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BOD의 과소평가가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성인 경우에서는 BOD의 과대평가, 그리고 독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BOD의 과소평가가 유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아래의 공정은 육각크롬의 크롬산 폐액을 처리하는 공정도이다. 1번에서 4번까지의 반응조의 명칭을 쓰고 2번과 3번의 반응조에서 반응 pH와 사용되는 약품을 2가지씩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폐액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4번에서 유출수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셀러지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반응조의 명칭에 보면 1번은 우리가 교반 장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류조라는 것은 물을 가두어 두는 장소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원조, 그리고 3번은 중화조, 그리고 4번은 침전조죠. 침전조니까 설러지가 배출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응조의 pH를 보면 자, 2번의 반응조가 환원조입니다. 환원조. 따라서 환원조의 pH는 2에서 3, 그리고 3번 중화조의 pH는 8에서 9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약품에 보면은 자, 2번 환원조에서 사용되는 약품은 지금 환원조이기 때문에 환원성 물질, 환원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Na2SO4, FeSO4라는 환원제를 사용합니다. 자, 반면에 3번에서 사용되는 약품은
중화조니까 중화를 시킬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크롬산이라고 그랬어요. 크롬산. 그러니까 크롬산 폐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폐수 자체가 산성을 띠는 거예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중화제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액성을 사용해야 되죠? 알칼리 액성을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알칼리 액성이 가장 대표적인 게 NaOH라는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CaOH2라는 수산화칼슘을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NaOH라는 것은 우리가 가성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CaOH2라는 것은 소스케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팁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팁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6번 BOD의 소비 공식을 유도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T시간 후에 잔존 BOD LT를 계산을 합니다. 그건 DT분의 DL은 마이너스 KL 1차 반응식이에요. 따라서 L분의 DL은 마이너스 KDT에서 T를 제로로 놓습니다. 그럼 L은 L0, T는 T에서 L을 LT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LT는 L0 곱하기 EXP의 마이너스 KT. 자, 여기서 EX 자연대수를 상용대수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LT는 L0, 10의 마이너스 KT로 쓸 수 있죠. 우리가 BOD 공식이라는 것은 미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수가 상용대수일 때는 10, 그리고 자연대수일 때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소비공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에서 소비공식은 L0-LT를 하면 되니까 L0-LT라는 것은 L0, 10의 마이너스 KT죠. 따라서 L0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L0 곱하기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T. 여기서 L0가 최종 BOD가 되니까 BOD 6 곱하기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T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DOSAG3 모델에서 DO는 용존산소죠. 농도를 계산하는 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DOSAG3 모델에서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서들입니다. 자, 클로로필 A, 그리고 용존산소 DO, 그리고 BOD, 그리고 질소. 여기서 질소는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장균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면 몇 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4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4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를 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시료 속에 조류가 존재하고 있다면 빛이 드는 곳과 암실에서 시료통을 두었을 때 BOD 변화를 각각 서술하시오. 여기서 암실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빛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조류가 광합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조류가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먼저 빛이 드는 곳에 시료통을 둔 경우와 그리고 암실, 빛이 들지 않는 암실에 시료통을 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빛이 들어가는 곳은 빛을 이용을 하겠죠. 빛을 이용을 해서 조류가 뭐를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DO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류의 세포가 증가하고 더불어서 DO가 발생하죠. 따라서 DO가 발생하니까 DO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DO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BOD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BOD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암실에 시료통을 둔 경우에서는 조류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작용만 하죠? 호흡 작용만 해요. 자, 호흡 작용을 하니까 용존산소가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죠. 용존산소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BOD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용존산소라는 DO와 그리고 BOD라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항상 반대라는 개념으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조금 더 쉽게 답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복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그 문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면 되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메일은 kwe7002 한메일넷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